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 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시황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방송을 좀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주도주 귀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목별 이슈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세 번째는 테마와 실적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름 좋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조금 어수선한 가운데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든 이제 우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은 좀 종목마다 좀 틀린 흐름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슬슬 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종목들이 결론적으로 최근 들어서 저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우상향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나름 그런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 시장이고요. 오늘 장중 고점을 갱신한 상황이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역시 이제 앞선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로 미국 증시도 나름 최근에 좀 어수선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선행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오늘 또 역사적 신고가를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땐 달성을 했다. 의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흐름을 이제 차트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수 자체를 끌어올린 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다른 쪽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결론적으로 코스피 시장 자체를 좀 우상향으로 더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 이제 현대차도 아직까지 이제 고점을 완전하게 갱신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2차전지 쪽도 바닥권에서 양호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고 오늘까지의 고점을 갱신한 흐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쪽은 엔터 쪽에서 인터넷 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넷 쪽이 단기간에 좀 시세가 좀 붙어주는 상황이 나타났지만 그것을 틈타서 자동차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저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좀 턴어라운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데 첫 번째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업종 자체가 자동차는 좀 제외를 하더라도 자동차는 셧다운이 있어서 이제 조업 일수가 좀 감축된 경우도 있었죠. 반도체가 부족해서 조금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껴놓고 2차전지 쪽과 반도체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에도 역시나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7월 초에 잠정 실적,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실적을 들먹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부담이 되지 않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시장을 이끌었었던 업종들을 다시 들먹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오늘 많이 상승을 했었던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주가를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지는 못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종목들,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름 주가가 우상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개별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이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좀 동반적인 약세의 흐름을 보였지만 금융주들도 이제 하락이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가 최근에 시장 자체를 인터넷 업종이 끌어올려놔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 놨고, 그 뒷부분을 이제 작년에 많이 상승을 시켰던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다시 이제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차 전지까지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 이슈 관련된 부분인데, 원체 우리나라의 이제 종목별 이슈 테마적인 흐름이 다양하게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정책적인 부분. 지금 이제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가 못해도 한 2명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 경기도지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싹 이제 나올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상태가 있고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 정책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정책.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는지를 잘 눈여겨 보시면 내년까지 3월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 같은 경우에도 A와 B와 C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럼 A가 공약을 내면 B와 C도 같은 공약으로 물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쪽에 최근에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가 정책적으로 좀 엮였다. 그리고 선거를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선거에 직접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내년 3월 전까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어떠한 후보가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없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을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컨텐츠 관련된 업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라간 이유도 그런 쪽에 포커싱이 이미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종목별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인 정책, 인맥, 테마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별 순환매가 원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메타버스가 상승을 하고, 내일은 인터넷이 상승을 하고, 모레는 철강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글패는 자동차가 상승을 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빠르게 좀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조건 이제 따라 들어가면 대부분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매매를 하더라도 물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지금은 마이너스권을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뭐 선수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이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는 습관을 좀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이 양봉이면 내일이 음봉이고, 음봉이면 내일 모레는 양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정 뭐 며칠 일주일간을 두고 나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보겠다, 뭐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물리는 거를 각오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고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따라가지 마시고요.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분할적으로 접근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해드렸지만 역시 그런 이제 테마가 계속 불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완전하게 우상향을 가기 전 흐름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쪽이 이제 주도주로 딱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작년에 상승을 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이제 우상향을 해버리면 다른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그리고 이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된 업종으로만 이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미리미리 생각을 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누누이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 발짝 더 먼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뭐 간단하게 탐방을 갔다 왔는데 5G 관련된 뭐 종목인데요. 그 부분은 차차 또 언급을 해드리려 하겠고, 뭐 5G 관련된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뭐 많이 18년, 19년, 뭐 20년까지, 뭐 19년, 20년, 뭐 20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 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됐고요. 죄송합니다. 20년에는 좀 쉬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21년은 조금 기다려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오늘 갔던 업체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못해도 하반기 정도에는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그리고 해외 쪽은 또 이제 조금씩 이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많이 소외를 받았던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있을 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업종으로 묶여가지고 못 간 업종이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더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고, 종목별로는 개별적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해도 원체 이슈가 뭐 뒷받침이 되거나 뉴스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뭐 상승이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이렇게 판때기를 좀 보아하니 못해도 주도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시 반도체나 2차전지 쪽은 당연히 좀 포트에 넣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테마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를 했던 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 관련 테마주들은 결과적으로 내년 3월까지 어떤 후보가 되든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약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